수술 잘 끝났다더라. 간 잘 쓸게. 이혼해주라. 민석이 이혼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박민석 씨 변호사입니다. 당장 서명해 주시죠. 민석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귀 먹었어요? 꺼지라잖아.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킥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이혼하고 앞으로 네 인생 살아. 나도 간도 생겼겠다. 새 출발해야지. 여보, 미쳤어. 절대 못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서명을 거부하자 민석은 갑자기 발로 침대 프레임을 찼습니다. 아 진짜 질질 끄네. 한국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꼭 말을 안 듣더라. 금속 프레임이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술 부위에 충격이 전해졌고 서진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서진의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낼게. 정말? 그래. 장모님 수술비 내가 책임질게. 서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됐어. 우리 가족인데. 민석은 다음날 바로 2천만 원을 병원에 입금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엄마는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민석은 술만 마시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장모님 목숨 살렸잖아. 응. 고마워. 고마운 정도야? 2천만 원이야, 2천. 알아. 미안해. 평생 잊지 마.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술김에 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친구들 앞에서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심지어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장모님 수술비 다 냈어요. 2천만 원. 우리 서진이 나한테 평생 은혜 갚아야죠. 내가 없었으면 장모님 못 살았을 거예요. 서진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도 한몫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민석이가 내 엄마 살렸잖니. 네. 어머님,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남편 말 잘 듣고 시댁일 열심히 하고. 네. 그럴게요.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진이 참 복받았네. 사위가 2천만 원이나 내줬다며? 그러게.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집 며느리 평생 고개 못 들겠어. 서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빚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석은 집안일도 시댁일도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응. 저녁은 알아서 먹고. 그래. 참,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준비 다 했지? 응, 했어. 잘했네. 내가 해야지, 당연히. 서진은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의 은혜. 평생 갚아야 할 빚.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게 불균형한 권력관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민석은 회식이라며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술 많이 마셨어? 응. 물 줄까? 됐어. 민석은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진은 구두를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살린 건 남편이니까. 2천만 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니까.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하니까. 서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침묵과 복종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앞으로 닥칠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서진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 재발이었습니다. 서진은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민석은 옆에 있었지만 위로보다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쩌나? 뭐가?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말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확정. 엄마가 살던 아파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서진이 통지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뜻이야? 민석이 눈을 빛냈습니다. 재개발이면 보상금 나온다는 거잖아. 보상금? 그래.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네. 민석은 당장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진도 따라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평수면 5억 8천 정도 예상됩니다. 5억 8천? 서진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보상금은 약 5억 8천만 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확정되나요? 한두 달 안에 최종 통보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5억 8천이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그런가? 그런가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서진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서명 좀 해줘. 뭔데? 상속세 절감용이야.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거. 공동명의? 그래. 우리 둘 다 명의인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대. 서진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해? 당연하지. 세금만 몇천 차이야. 그래도 왜? 나 못 믿어?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장모님 수술비 낸 거 벌써 잊었어?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아니야. 미안해. 미안하면 서명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했어. 보상금이 확정되자 민석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아파트 사자. 아파트? 응. 강남 쪽으로. 강남은 비싸잖아. 그래서 좋은 거지. 값이 오를 거야. 서진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 이게 기회야. 놓치면 후회해. 민석은 강남의 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공동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역세권에 소형 상가 하나 나왔대.
상가? 응.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돈으로 2개나 사는 거야? 그래. 지금이 기회야. 서진은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의 은혜. 그 빚. 민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가도 공동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친구가 좋은 투자처 알려줬어. 또? 응. 이번엔 확실하대. 여보, 우리 돈 다 쓰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민석은 점점 더 큰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도 가세했습니다. 서진아, 민석이 말 잘 들어야지. 네. 어머님, 남자가 돈 버는 거 막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우리 며느리 똑똑하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박영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압박이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민석은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투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야, 요즘 부동산 대박이야. 그러게. 나도 하나 더 살까 봐. 돈 있으면 해야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민석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보, 친구가 또 좋은 정보 줬어. 이번엔 진짜 대박이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우리 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여보, 이 서류에도 서명 좀. 또? 응. 절세 때문에. 서진은 묻지도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민석의 투기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번엔 분양권이야. 대박 날 거야. 확실해. 서진은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천만 원. 엄마를 살린 그 돈. 그 빚이 서진을 짓눌렀습니다. 민석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민석이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엄마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걸,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서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은혜라는 이름의 빚만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 숙임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민석이 쓰러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갑자기 토혈을 했고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서진은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알코올성 간경화 말기입니다. 네. 의사의 말에 서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간경화요? 네. 오랜 음주로 간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생체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 가족 중에 공여 가능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서진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간경화래요, 어머님. 뭐? 간경화? 박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부축했습니다. 이식을 해야 한대요. 이식? 그럼 누가?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대요. 박영숙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검사 받을게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아내분이 가장 적합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영숙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부탁이야. 우리 민석이 좀 살려줘. 어머님,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 죽어. 제발. 박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남편이잖아. 박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생각을 해? 어머님, 저도 무섭고. 무서워? 우리 민석이가 내 엄마 살렸잖아. 2천만 원 내줬잖아.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그 은혜를 잊었어? 박영숙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 엄마 수술비 우리가 다 냈어. 2천만 원. 알아요. 알면 당연히 해야지.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민석이 깨어났습니다. 서진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민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내가 맞는다고. 응. 해줄 거지? 민석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나 무서워. 뭐가 무섭다는 거야? 수술이. 수술? 그깟 수술이 뭐가 무서워?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쩌려고? 내 엄마 살린 거 잊었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잊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해야지.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서명 좀. 이게 뭔데? 수술비 보조금 서류야. 급하대. 서진은 서류를 보려 했지만 민석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해. 내일 수술인데 오늘 제출해야 한대. 그래도 왜? 또 의심해?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럼 빨리. 서진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럽게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다. 내간 일부를 떼어 남편에게 주는 거다. 이게 마지막 은혜가 되겠지.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 참자. 이번 수술만 해주면 빚은 다 갚는 거야. 2천만 원의 은혜. 그 빚을 이번에 끝내는 거야. 그러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서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석도 같은 층 수술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고맙다. 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괜찮아요.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네. 19, 8. 서진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수술만 끝나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서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몰랐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었다는 걸, 그 안에 재산 이전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은행 통장 해지 동의서가 숨어 있었다는 걸, 민석이 이미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간 이식은 수단이었고 최종 목표는 재산이었다는 걸, 서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지막 은혜라고 믿으며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뿌연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났구나.
이제 빚을 다 갚은 거야.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깼어? 서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응. 민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겠지?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간 잘 쓸게. 응. 서진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의 다음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긴. 이혼하자는 소리지. 민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소개할게. 우리 변호사. 변호사? 서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죠. 잠깐만요.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이혼하는 거지. 민석은 태어냈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계획? 그래. 내 엄마 재개발 지역 산다는 거 알고 결혼했지.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술비 2천만 원? 그거 투자야, 투자. 5억 8천 건지려고 미리 넣어둔 거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현실이야. 민석은 웃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져.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방금 수술했어. 알아.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 내간 잘 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긴. 계획대로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명하시죠. 길게 갈 필요 없잖습니까? 서명. 못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왜?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서명 안 하면 어쩔 건데? 서진은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리고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침대 프레임을 발로 찼습니다. 아!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술 부위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서명 안 해? 쾅! 또 찼습니다. 아! 아파요. 빨리 서명해. 쾅! 쾅! 금속 프레임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만. 제발.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요. 민석은 간호사를 밀쳤습니다. 보안요원 불러야겠어요. 불러. 상관없어.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명할 거야, 말 거야? 서진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법원에서 보자. 민석은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나갔습니다. 아, 여보. 서진은 손을 뻗었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방금까지 수술대에 누워 있었는데, 내 간을 떼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뿌연 천장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혼자 퇴원했습니다.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캐리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2천만 원의 은혜를 갚으려고 간까지 떼어줬는데 이게 끝인가? 서진은 캐리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 이렇게 무거운 빚인 줄 몰랐어. 엄마를 살린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진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몰랐습니다. 이 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불씨가 붙는다는 걸. 서진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민석이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친여동생 최하은이었습니다. 하은아, 언니 왜 그래? 목소리가.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나 어떡하지? 언니 지금 어디야? 집 앞인데 문을 못 들어가. 지금 바로 가. 하은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하은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서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서진은 그제야 하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은아, 나 괜찮아. 일단 우리 집 가자. 하은은 서진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언니 앉아. 물 마셔. 서진은 물을 마시며 차츰 진정했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진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회복실에서의 이혼 통보, 바뀐 비밀번호, 캐리어 하나. 하은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미쳤네. 나 어떡하지? 언니 가만히 당하면 안 돼. 하지만은 무슨. 저건 범죄야, 범죄.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은행부터 가보자. 은행? 응. 통장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진과 하은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통장 조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 5월에 해지됐는데요? 네. 해지요? 네. 5월 15일에 본인 방문으로 해지됐습니다. 서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월 15일. 그때는 수술 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왔다고요? 네. 본인 서명 확인됩니다.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술 전날 서류에 서명했었지. 그때
그때 이미 두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15일 해지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 은행도 똑같았습니다. 본인 서명으로 해지됐네요.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하은이 부축했습니다. 그날 서류에 서명했어. 뭐? 수술 전날 남편이 급하다고 보험 서류라고. 설마 그게 통장 해지 동의서였나 봐. 하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식 계획적이었네. 마지막으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랑 상가 등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아파트는 7월 2일에 소유권 이전됐네요. 누구한테요? 윤다혜 씨요. 윤다혜? 서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상가도 같은 날 같은 분한테 이전됐습니다. 7월 2일. 그때는 수술 직후였습니다. 서진이 회복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 이거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적 사기야.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서명한 거야. 언니, 그건 언니가 몰랐잖아. 하지만 내 서명이잖아. 속인 거잖아. 그게 범죄야. 하은은 서진을 일으켰습니다. 언니, 경찰서 가자. 경찰서? 응. 고소해야 해. 서진과 하은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 이태수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수술 전날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게 재산 이전 동의서였다는 거죠? 네. 본인 자필 서명 맞나요? 네. 맞아요. 이태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본인 서명이 있으면 동의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속인 거잖아요. 그걸 입증해야죠. 증거가 있나요?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 녹음이나 문자나 뭐 그런 거 없나요? 없어요. 그럼 힘들 것 같은데요. 이태수의 말에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그래도 조사는 해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하은이 말했습니다. 언니, 변호사 찾아보자. 변호사? 응.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 돈이? 내가 알아볼게. 법률 구조 같은 것도 있잖아. 하은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김도윤을 소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김도윤은 서진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증거요? 네. 5월 15일 서명한 서류 원본, 그리고 7월 2일 등기 이전 서류. 그건 어떻게 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김도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김도윤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은의 집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천만 원.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엄마를 살린 은혜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투자였어. 5억 8천을 노린 투자. 나는 이용당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끝까지 싸울 거야. 내 것을 되찾을 거야.
작은 불씨가 붙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큰 불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진 씨, 일단 이거 보세요. 김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5월 15일자 서류였습니다. 서진이 수술 전날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보험 서류 맞죠? 서진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첫 장은 정말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서류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통장 해지 동의서, 재산 이전 동의서, 인감 위임장. 이게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은 거네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질입니다. 계획적 사기죠. 하지만 제 서명이 있잖아요. 억지로 서명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합니다. 김도윤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는 이걸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요? 네. 남편이 속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며칠 후 형사 이태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진 씨, 경찰서로 좀 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진과 하은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분 통화 내역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태수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윤다희라는 여자와 통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다희. 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등기부에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내연녀로 추정됩니다. 이태수의 말에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연녀. 그리고 이 여자 앞으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수상하죠. 조사 하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날 저녁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정혜린? 박민석 씨 회사 전 비서였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나요? 네. 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서진은 하은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혜리는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정혜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민석 씨랑 사귀었습니다. 네. 2년 전쯤이요. 비서로 일하면서.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윤다희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윤다희? 민석 씨가 그 여자한테 넘어갔죠. 저는 차였고요. 정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요. 복수요? 네. 민석 씨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정혜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서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석 씨가 작성한 서류 원본이에요. 원본? 네. 서진 씨한테 서명받기 전 원본이요. 서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진 통장 해지 동의서, 재산 이전 동의서, 민석이 직접 끼워 넣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비서로 일할 때 복사해뒀어요. 정혜린이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이건요.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민석 씨랑 윤다희가 나눈 대화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재산 편취 계획 다 들어있어요. 들어보세요. 카페를 나와 서진은 하은의 차 안에서 USB를 재생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으면 몰라.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윤다희였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 수술 전날 긴장해 있을 때 받는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 안 돼? 문제 없어. 본인 서명 있으면 끝이야.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5억 8천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수술 끝나고 바로 이혼 통보하는 거야? 당연하지. 값만 받으면 할 일 끝이잖아. 하하, 진짜 완벽한 계획이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하은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었구나. 나는 그저 도구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이제 싸울 수 있어. 서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정혜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정혜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윤다희한테 버림받았거든요. 민석 씨가. 네. 그 여자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민석 씨는 이용만 당한 거죠. 그럼 민석 씨는 혼자 남았어요. 쓸모없는 간 하나 받고요. 정혜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기분. 혜린 씨, 서진 씨는 꼭 이기세요. 제발. 정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대신이라도요. 서진은 정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도윤 변호사에게 USB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김도윤은 녹음을 듣더니 책상을 쳤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정말요? 네. 결정적 증거예요. 김도윤은 흥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계획적 편취죠.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서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추가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사기죄, 횡령죄로요. 네. 그리고 경찰에도 이 증거 제출하죠. 김도윤은 당장 이태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틀 후 이태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USB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형사님, 이 정도면 되죠?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구속영장요?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도주 우려도 있고요. 윤다희도요? 당연히 함께 조사합니다. 이태수는 USB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이태수가 나간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2천만 원의 빚. 그 빚은 내가 질 게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향한 의지만이 타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 이태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진 씨,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정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체포합니다. 윤다희도요? 그쪽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추적 중입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오후 민석은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민석 씨죠? 네. 근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사기?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계획적 사기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진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하은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끝났어. 언니가 이긴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응? 재판이 남았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민석과 윤다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으면 몰라.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지.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작입니다. 조작? 음성 감식 결과 본인 목소리 맞습니다.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다희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연락 두절인가요? 네. 연락이 안 돼요. 검사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윤다희가 해외로 도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뭐? 재산을 들고 도주한 겁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도 이용당한 겁니다. 검사의 말에 민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재산 원상 회복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소유권을 최서진 씨에게 환원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복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 재판만 남았습니다. 네. 최대한 무거운 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 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서진과 민석이 마주 섰습니다. 민석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역력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인정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초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장모의 수술비 2천만 원은 투자였고 간 이식은 수단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판사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제 엄마를 살린 그 돈이 얼마나 큰 빚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모욕도, 무시도, 폭력도, 재간까지 떼어줬습니다. 마지막 은혜라고 생각하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5억 8천을 노린 투자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평생의 족쇄로 만드는 건 폭력입니다. 서진은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은 돈이 아닙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되찾겠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기죄, 횡령죄가 인정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5억 8천만 원 배상을 명합니다. 판사가 선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탕! 마지막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서진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서진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누구도 은혜를 빚으로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간 29 이혼 통보한 남편, 징역 3년 선고, 재개발 보상금 노린 계획적 범죄, 피해자, 재산 전액 회복. 서진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안아줬습니다. 언니 수고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뭐 할 거야? 하은의 질문에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지. 응?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며칠 후 서진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민석과 살던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의 빚. 그 빚은 나를 짓눌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자유야.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서진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거였습니다. 언니, 왜 요양보호사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 응? 진짜 은혜가 뭔지 보여주고 싶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서진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고맙네, 아가씨. 천천히 드세요. 서진은 정성껏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아가씨 참 착하네.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 은혜가 뭔지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인정받는 보호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서진을 찾았고 가족들은 서진을 신뢰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희 아버지 좀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잘 모실게요. 서진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니, 이거 봐. 어느 날 서진은 하은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센터 사업 계획서. 요양센터? 응.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서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회복한 재산으로 시작할 거야. 5억 8천으로? 응. 엄마가 남긴 돈이잖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하은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 고마워. 같이 해줄래? 당연하지. 석 달 후 삼성 요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센터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원장이 되었고 하은은 실무를 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삼성 요양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원장님이 참 좋으시다면서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는 조금씩 입소문을 탔습니다. 정성스러운 돌봄, 따뜻한 마음씨. 사람들은 서진을 신뢰했고 센터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확장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서진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최서진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국립교도소 의무과입니다. 교도소요? 네. 박민석 씨 아시죠?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 상태가 안 좋아서요. 출소 후 요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어서요. 혹시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하은이 물었습니다. 언니, 방금 뭐라고 했어? 민석 오빠가 출소한대. 뭐? 그럼 우리 센터로 온대. 언니 미쳤어? 왜 받아? 하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 그럼? 하지만 환자는 환자야. 언니, 나는 요양보호사야. 환자를 돌보는 게 내 일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야. 그냥 환자야. 한 달 후 민석이 센터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3년의 수감 생활과 간 문제로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환자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진 씨, 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민석을 다른 환자들처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주고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최 선생님, 네, 정말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쉬세요.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센터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간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한부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서진을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 잠깐만요. 네. 서진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민석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돌봐주셔서 제 일이니까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환자입니다. 네. 환자를 돌보는 건 제 직업입니다. 그뿐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진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이미 끝난 일이야.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천만 원의 은혜. 그 빚은 이제 정말 끝났어.
나는 자유야. 일주일 후 서진은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반겼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원장님 없으니 심심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계속 있을게요. 서진은 환자들 사이를 걸으며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신규 입소 상담 예약이 또 들어왔어. 그래, 좋네. 언니 요즘 완전 바빠질 거야. 바쁜 게 좋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해. 언니, 나는 나로 살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하은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 고마워, 하은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은혜가 뭔지 알았어. 빚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걸 나눠주는 게 진짜 은혜야. 서진은 센터 앞에 섰습니다. 삼성 요양센터.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이제 서진은 자유였습니다. 2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났고 5억 8천의 족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되찾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최서진이라는 온전한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서진은 매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